안녕하세요. 공문 읽어주는 남자 100%입니다. 오늘은 융합교육과 기본계획 두 번째 주제인 감성의 힘을 키우는 예술교육 부분을 선생님들과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주요 정책 방향은 학생 맞춤형 예술교육 활성화, 교육과정 연계, 예술교육 역량 강화, 지역 기반 학교 예술교육 협력 확대. 그래서 여기 주요 정책 방향만 보더라도 올해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 세 가지가 모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을 기획할 때 학생 맞춤형이라는 것은 개정교육 과정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경기교육에서 교육 1섹터, 2섹터, 3섹터로 협력을 통해 공교육을 확장하고자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목적이 바로 학생 맞춤형 교육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학생 맞춤형이라는 핵심 정책 용어가 나왔고요. 두 번째는 이제 범교과도 우리가 많이 살펴보았지만 어떤 교육이든 교육 과정과 연계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학교 교육의 저변을 좀 확대하고 경기 공유학교에서는 이제 외연을 확대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지역 기반 학교 예술교육 협력을 확대한다. 그래서 또 지역 기반까지 세 가지의 중요한 용어들은 모두 여기에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학생 맞춤형 예술교육 활성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학생 맞춤형 1일 1 예술 활동을 활성화한다. 단위학교 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 자율과제 편성 운영 권장. 그래서 학교 자율과제는 표준 교육비의 5% 이상을 확보해서 학교에서 수기를 통해 교육 공동체가 학교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서 이제 개선하고 싶은 것 혹은 특색 사업으로 운영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결정해서 교육 과정으로 편성하는 건데 이 예술 교육도 이 학교 자율 과제로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또 학교 자율 과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전에도 살펴보았지만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학교 자율과제의 주제와 관련이 있는 정책 부서들이 이 해당 주제를 자율과제로 선택한 학교들을 대상으로 지원도 하고 컨설팅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융합교육과에서 이 예술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팀에서는 학교에서 자율과제로 선정해서 학생들에게 맞춤형 예술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예술 생활화를 위한 학생 맞춤형 1인 1 예술 활동을 활성화한다. 예술 중점학교 운영을 통한 학생 맞춤형 예술 활동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예술 중점학교 개념 정의가 나와 있는데 초중고 대상으로 학생 예술 활동 기회 확대를 위해서 1인 1특색 예술 활동 중심 학교의 예술 특색을 살리는 다양한 예술 활동 프로젝트를 운영한 학교 이렇게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우리 인성 브랜드 같은 경우에서도 학교 단위, 또 학년 단위, 학급 단위, 또 개인별 인성 브랜드까지도 이렇게 설정을 해서 1년 단위로 스스로 자성 예언처럼 이 브랜드를 돌아보고 1년 단위에서 내가 약속한 것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1인 1 예술 활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음악교과에서도 1인 1학기 이런 것들이 한창 또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운영이 되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여기에 적용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는 학생주도 협력형 예술활동 활성화, 생활 속에서 참여하고 표현 감상하는 학생주도 협력형 예술 동아리 활동 지원을 내시로 한다. 여기서는 이제 예술 동아리와 관련된 내용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1인 1 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자율과제 그리고 1인 1 예술활동 예술 동아리 이렇게 지원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두 번째는 학생의 예술, 감성 및 인성 함양을 지원한다. 인성교육도 이제 예술과 연계가 많이 되죠. 우리가 인성교육하면 전에 경기교육 주요 업무계획 보면서 체육 업무와 많은 관련이 있었어요. 기억 아마 나실 겁니다. 오아시스 프로그램도 있었고요.
오아시스 뭔지 아시죠? 오늘 아침 시작은 스포츠로. 그래서 학생들과 함께 운동 경기를 하면서 스포츠맨 정신도 함양하고 그 안에서 다양한 규칙을 준수하는 이런 인성과 관련된 덕목들이 특히 공동체적 인성 덕목들이 이 체육 교과와 연계가 많이 되었습니다. 이외에 이제 부모님과 함께하는 체육 프로그램, 친구와 함께하는 체육 프로그램, 또 이 선생님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등 이렇게 동행 프로그램들을 많이 설정을 했었는데 이 예술 관련 부분에서도 예술 감성과 인성 함양을 함께 지원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정책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성과 인성의 조화로운 성장 지원을 위한 학교 예술 교육을 운영한다. 그래서 학교 갤러리, 학교 안에 다양한 예술물들을 전시하면서 이제 거기에는 이제 학부모 또는 학생 또 선생님들의 작품 또 외부 예술가들의 작품들이 전시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술 공감토 같은 경우에는 학교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공연도 할 수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갤러리로 활용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학교 공간을 이렇게 재구조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인성교육 연계의 예술활동을 실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문화 배려 대상 학교에 대한 예술교육 및 예술활동을 지원한다. 그래서 문화예술 배려 학생 대상별 맞춤형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강화하는 얘기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문화예술 배려 학생이라는 것을 여기서 처음 보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이 문화예술 쪽에서 격차가 많이 발생하거나 소외된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예술과 관련된 활동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전통 예술 교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예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활동으로 보시면 되는데 교육 과정 속에서 전통 예술 교육 활성화 지원 및 전통 예술 교육 기회를 확대한다고 하고요. 학생들의 전통 예술 체험 및 공연 활동 지원 확대 부분에서는 지역 예술 자원과 연계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특히 공유학교와 연계해서도 이런 것들이 많이 이 프로그램들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역 예술자원 연계, 전통 예술 전시, 또 공연 활동 참여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사실 이제 공유학교와도 연계가 될 것 같습니다. 부서 내 연계 사항, 부서 간 협업 사항 이게 이제 별도로 나와 있는데 부서 내 연계 사항에서는 경기학교 예술 창작소 담당, 그래서 전통예술 분야 예술영재 프로그램 및 지역 연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부서 간 협업으로는 초등교육과 문화예술을 통한 감성 및 심리 정서적 함양 인성 교육을 한다. 그래서 융합교육과하고 경기예술, 어, 경기학교 예술 창작소 그리고 초등교육과와 이렇게 협업을 토대로 예술교육과 관련된 분야를 확장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는 부분들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원합니다. 예술 중점 학교, 학교 갤러리 및 예술 공감터 등 학교 예술 교육 활성화 사업 운영을 지원한다. 또 협력형 예술 활동 지원을 통한 예술 감수성 함양 및 소통과 공감의 인성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두 번째로 예술 교육과 관련해서 교육과정 연계 예술 교육 역량 강화가 나와 있습니다. 어, 이 앞쪽에는 학생 맞춤형 예술 교육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교육과정 연계였고 세 번째가 지역 기반이었습니다. 교육과정 연계 부분에서는 선생님들의 역량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방점으로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교육과정 연계 예술교육 운영을 강화한다. 그래서 예술 수업, 평가, 성장 기록 체계를 내실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생 맞춤형 예술 심화 교육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예술 중점 학교 운영을 통해서 학생들이 예술 교과와 관련된 학습 선택권을 확대하고 예술 진로에 대한 공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되어 있어요. 우리 앞쪽에 이제 과학과 관련된 부분 볼 때도 과학 중점 학교가 부천 지역에 많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교과 중점 학교로 운영이 되면 예전에는 이제 자율학교로 지정이 되면서 교육과정 내에서 이제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는 비율 내에서는
해당 교과의 수업 시수를 이제 증가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술 중점 학교에서는 예술과 관련된 그런 교과목들, 수업 시수들이 이제 늘어나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다양하게 예술 교과 수업을 듣고 당연히 이러한 대학이나 혹은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서 고민을 할 때 이런 교과들을 선택하면서 영향을 받고 또 자신들의 이력을 채워서 진학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술 중점학교 교육 과정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반 중고등학교 중에서 진로 연계 및 심화 예술교육 희망 학생을 위해 학생 중심 예술 계열 중점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자율학교로 지정돼서 운영할 것으로 보여요. 자, 두 번째는 교원의 예술교육 전문성을 강화한다. 그래서 학교 예술교육 수업 역량 강화 지원 다각화, 융합 예술교육 모델을 개발하고 예술편지 등 예술교육 우수 사례 발굴 및 보급을 확산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연구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단위 학교에서 예술교육을 잘 실천하고 있는 사례들을 발굴해서 예술편지라는 자료집으로 이렇게 안내가 되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현장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학교 예술교육 연수를 운영한다. 그래서 학생, 교사의 요구를 반영해서 현장 맞춤형 예술교육 연수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아마 학교로 찾아가는 그런 연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온라인을 통한 직무 연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핵심 교원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 단위 또 경기도교육청에서 여는 연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단위나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에서 필요로 할 경우에는 학교로 찾아가는 연수, 보통은 이렇게 한 3가지 정도의 연수가 정형화된 연수라고 볼 수 있고요. 요즘은 비정형 연수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선생님들께서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이러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 뭐 마이크로 러닝 같은 것들이 굉장히 대표적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그리형 같은 경우도 이제 대학과 연계해서 선생님들께서 연수를 듣고 나서 나중에 학점이 쌓이면 학위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들도 생겨났었습니다.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다 디지털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 지원. 디지털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원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위에 나와 있던 역량 강화와 다른 것은 여기는 디지털 문화예술 교육과 관련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또 미래학교 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과정 콘텐츠를 지원한다. 그래서 크게 2가지인데, 하나는 선생님들께서 디지털 기기나 매체를 활용해서 아이들과 문화예술 교육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 또 그러한 역량을 토대로 선생님께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에 필요한 콘텐츠들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형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 간 협업사항 보면 초등, 중등교육과 있는데 학교 자율시간, 고교학점제 연계 예술 중점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그래서 학교 자율과정 같은 경우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반드시 이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는 1학년 이렇게 이제 해당이 되죠. 고등학교 1학년 이렇게.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수가 줄었죠. 그래서 학교 주도 교육 활동이라 그래서 SLAT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아마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교 주도 활동 시간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이제 고교학점제 활용할 수도 있고, 이외의 선택 과목으로도 또 할 수가 있겠네요. 올해 이제 경기도 교육청에서 경기 이문학교가 이제 개소를 해서 고교학점제, 특히 이제 공동교육 과정으로도 운영할 수 없고 또 소인수 과목을 운영하기 어려운 학교, 농촌에 있는 작은 규모 학교들을 지원하기 위한 실시간 쌍방향 수업들을 개설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 좀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지원합니다 나와 있어요. 예술 중점학교 운영 지원, 또 예술로 행복한 수업 나눔 워크숍 운영, 예술 편지 발행 보급, 융합 예술 교육 모델 개발. 그러니까 앞쪽에 나와 있는 걸 이렇게 조금 키워드 중심으로 요약을 해 놓았습니다.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예술 교과 및 예술 교육 담당 교사의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한다 되어 있고요.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문화예술 교육과 관련해서
지역 기반 학교 예술교육 협력을 확대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학교 문화예술 창작소와 이제 연결된 부분들도 조금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자, 학교 안과 밖을 연계한 지역 기반 학교 예술 교육을 확산한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 공유학교와 연계해서 학교의 예술 교육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교육 2섹터 경기 공유학교와 연계한 지역 기반 예술 교육을 다양화한다. 또 지역 맞춤형 예술 교육 확산하는데 지역 맞춤의 학교 예술교육 확산을 위해서 지역 거점 예술활동 운영하고요. 지역과 함께하는 예술 어울림마당 한마당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지역 거점 예술활동 할 때 다른 것보다도 이제 이 지역 교육연구회와 이런 것들을 좀 연계를 해서 중심교가 이런 역할을 하고 지역청과 연계해서 예술활동을 지원하면 좋은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순환하는 구조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이제 지역 기반 학교 예술교육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한다. 그래서 전문기관 연계, 지역 중심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한다. 그래서 지역 단위의 문화예술과 관련된 교육 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이제 그러한 교육 기관들과 연계를 해서 학생들이 진로와 연계한 심화형 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는 프로그램이 이 전문기관과 연계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지역사회 예술교육자원 발굴 및 연계.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거고, 그 다음, 이러한 외연을 학교바 교육자원과 연계해서 학생들의 이 교육 과정을 심화할 수 있도록 지역 단위에 있는 다양한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는 인적 자원, 또 물적인 자원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학교 예술 교육과 어떻게 연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위원회 이게 지역 단위에서 꼭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위원회에서 단위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 지역 단위 교육 정책들을 함께 계획하고 이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협의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지역에서도 이제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위원회를 토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예술 배려 학생, 배려 학교 이런 학교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교육 활동을 혹은 체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들을 함께 만들었던 경험이 있는데 그러한 역할들을 이러한 거버넌스를 토대로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부서 간 협업사항 보겠습니다. 지역교육 정책과 지역 특색, 예술 자원을 활용한 경기 공유학교 사업 연계 운영 및 컨설팅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지원합니다. 지역 문화예술 교육 온라인 플랫폼 등 활용 지원, 지역 거점 예술 활동 및 지역과 함께하는 예술 어울림 한마당 행사 운영, 또 예술 전문 기관 연계, 학교로 찾아가는 전시, 학생 예술 활동, 영상 제작 사업. 특히 이제 요즘은 이 전시하는 공간들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디지털 공간에다가 전시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QR코드나 아니면 URL을 전송해서 학생들이 여기에 자신들의 작품들을 좀 탑재하고 또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유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주제인 문화예술 교육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살펴보았는데 여기에서 핵심은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연계 지역 기반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 맞춤형을 위해서는 1인 1 예술활동을 활성화한다. 또 인성교육과 함께하는 부분, 또 전통 예술교육을 학교 학생들이 많이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들이 학생 맞춤형 예술교육 부분에 탑재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교육과정 연계한 예술교육을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 그리고 예술 중점 학교를 토대로 해서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과 진로와 관련된 교과들을 많이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고 우수 사례를 발굴해서 예술 편지 등으로 학교에서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융합교육과 관련된 모델도 개발하는 내용들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지털과 관련된 예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선생님 역량을 강화하고 또 디지털 활용 예술 교육을 위한 콘텐츠도 개발해서 지원한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경기 공유학교와 관련된 지역 협력을 토대로 해서 학교 안의 예술 교육을 지역 교육 자원과 연계해서 심화하는 부분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예술 교육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가와 또 물리적인 공간들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또 다양한 형태로 온 오프라인을 모두 포함해서 예술적인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전시도 할 수 있고 또 감상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이렇게 지원하겠다라는 내용 나와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융합교육과 기본계획 두 번째 꼭지인 감성의 힘을 키우는 예술교육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5개 남았는데 이것도 얼른 찍어서 선생님들과 공유하고 선생님께서 요청하신 공문들을 빨리빨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목마른 선생님들을 위해서요. 3월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는 굉장히 바쁘고 힘든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든 시간 속에서도 짬을 내서 저와 함께 공부해 주신 구독자님들 감사드리고요. 분명 그 노력 헛되지 않고 선생님들에게 좋은 결과로 돌아갈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세 번째 융합교육과 기본계획 주제를 들고 그게 아마 독서죠. 독서 인문교육과 관련된 부분 들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